한지수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한승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정장, 그리고 품이 있는 구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자. 내가 누구인지 들키지만 않으면 돼. 한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 창업주의 손녀였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철저히 가려진 신분으로 지원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입사한 것이었죠. 마케팅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여러 시선이 한지수에게 쏠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 여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신입이시죠? 마케팅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소 지으며 인사를 나누는 순간 갑자기 사무실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태훈 팀장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모두가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입 왔어? 커피 한 잔 타와. 한지수를 향한 첫 마디는 인사도 환영도 아닌 명령이었어요. 당황했지만 한지수는 순순히 일어났습니다. 회사 생활의 시작은 이런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네, 팀장님. 어떻게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설탕 2스푼. 빨리. 강태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한지수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일에 집중했어요. 돌아와 커피를 내밀자 강태훈은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뭐야? 다시 타와. 신입은 이런 것부터 제대로 배워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커피였지만 한지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할아버지가 엄격하게 가르쳤던 인내심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동요하면 안 되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한지수는 복사, 정리, 커피 심부름 등 잡다한 일만 했어요.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강태훈의 지시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의 눈에 한지수는 단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존재였죠.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강태훈은 한지수의 자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마케팅 전략 자료 분석해서 보고서 작성해. 내일 아침에 초안 보고. 네, 내일이요? 한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문제 있어? 신입이 배우는 과정이야. 열정이 없다면 이 자리 내려놓는 게 좋을 거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지수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밤을 새워 완성한 보고서를 들고 일찍 출근했지만 강태훈 팀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동료 박도윤 대리가 커피를 마시며 다가왔죠. 벌써 와 있네요. 팀장님은 10시쯤 오실 거예요. 항상 그러시거든요. 한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보고 아침 일찍 보고하라고? 그게 팀장님 스타일이죠. 특히 신입들한테는. 박도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한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켰고 그녀는 이미 4시간째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사무실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고 10시가 되자 강태훈이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분석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강태훈은 보고서를 받아들더니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죠. 이게 뭐야? 이런 수준으로 작성했다고? 다시 해와. 그리고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도 준비해. 한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정성껏 준비한 보고서였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거부당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한지수는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강태훈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무시와 비하, 그리고 끝없는 잔업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요. 강태훈은 한지수에게 밤새 PPT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임원들 앞에서 발표할 자료야. 완벽하게 준비해. 한지수는 또다시 밤을 새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시장 분석, 경쟁사 동향, 소비자 심리까지 철저히 조사했죠. 결과물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했습니다. 발표 당일 한지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강태훈이 그녀를 부르더니 USB를 건넸습니다. 자료 확인해봐. 한지수가 노트북에 연결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PPT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구성이지만 세부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팀장님,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내가 수정했어. 신입이 만든 자료는 임원들 앞에서 쓸 수 없지. 강태훈의 말에 한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강태훈은 당당하게 나섰죠. 제가 밤새 준비한 자료입니다. 시간이 흘러 한지수의 회사 생활은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강태훈 팀장은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자비를 맡겼어요. 기획회의에서는 항상 한지수를 배제했고 중요한 업무는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아직 기획이나 전략을 이해할 수준이 아니야. 복사나 정리, 자료 수집 같은 기본적인 일에 충실해. 강태훈의 이런 말에 팀원들도 한지수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했던 동료들조차 그녀를 단순한 자빌 담당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한지수는 고립되어 갔죠. 어느 날 팀 회의 중이었습니다. 강태훈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젊은 층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트렌디한 이미지로 접근해 시장 점유율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지수는 회의 자료를 보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강태훈의 전략은 이미 경쟁사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이 전략은 지난달 비사가 시도했다가 큰 실패를 한 방식입니다. 저희가 같은 접근법을 쓴다면 강태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전략을 판단할 수 있게 됐지? 발언권도 없는 신입이 끼어들지 마.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상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그만. 강태훈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지수 씨, 내 방으로 따라와. 팀원들의 놀란 시선 속에 한지수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강태훈을 따라갔어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감히 팀장인 나를 회의에서 반박해? 넌 뭐가 돼서? 신입이 할 일은 듣고 배우는 거야. 이해해? 한지수는 눈을 내리깔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팀장님, 제가 틀렸다면 데이터로 증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회사를 위해 전략을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강태훈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이봐, 넌 지금 해고당하기 직전이야. 알아?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박도윤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임원회의 시간이. 강태훈은 한지수를 노려보며 나갔어요.
한지수의 몸이 떨렸습니다. 공포가 아닌 분노였죠. 박도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강하게 나오면 팀장님이 더... 전 틀린 말 안 했어요. 한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손해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누군가 한지수에게 인사를 건네면 다른 이들이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강태우는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 듯 여전히 한지수를 하대했죠. 지수 씨, 오늘 저녁까지 이 자료 정리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 아, 그리고 내일 아침 회의 준비도 맡아.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강태훈이 자리를 떠나자 박도윤이 다가왔어요. 지수 씨, 혹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박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수 씨가 창업주의 손녀라고요. 한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그런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수 씨가 할아버지 사진이 걸린 본관 로비에서 유독 오래 서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프로필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한승우 회장님과 닮았다고. 한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수 씨의 태도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보통 신입들은 강태훈 팀장 같은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지수 씨는 달랐어요. 한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평가 감사합니다만 제 신분과는 관계없어요. 저는 그저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니까요. 직접적인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박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팀장님이 지수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다들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한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이상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였어요. 그녀는 강태훈의 지시대로 자료를 정리하면서 틈틈이 자신만의 기획안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케팅 전략 회의에서 강태훈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번 분기 전략은 이전과 같은 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변화를 줄 이유가 없죠. 한지수는 손을 들었습니다. 강태훈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번에는 임원들도 참석한 자리였기에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말씀해보세요, 한씨.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접근법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지수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정교한 분석 자료와 새로운 전략안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가 타겟팅해야 할 것은 젊은 층이 아니라 30대에서 40대 소비자입니다. 그들이 실제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브랜드 충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임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강태훈은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지수의 분석은 너무나 정확했고 대안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임원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분석입니다. 한 씨가 맞아요. 우리는 너무 트렌드에만 집중하고 있었군요. 강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발표입니다. 팀의 위계 질서를 무시한 행동이에요.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 팀장,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든 중요한 거 아닌가요? 특히 이런 신선한 시각은. 회의가 끝나고 한지수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강태훈만이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강태훈이 한지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한지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기다리겠습니다, 팀장님. 실력으로 겨뤄보자고요. 강태훈의 보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지수에게 불가능한 기한의 과제들을 쏟아부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기존 업무를 다른 팀원들에게 넘기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일을 맡겼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전체 시장 분석부터 진입 장벽, 마케팅 전략까지 포함해서. 한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해외 시장요? 저는 그쪽 자료를 전혀. 뭐 어렵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거야? 강태훈의 도발적인 말에 사무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한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지수는 해외 시장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자료도 부족한데 해외는 더욱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해외 지사들과의 비공식 연락망이 있었거든요. 한지수는 조심스럽게 몇몇 연락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분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 일주일 만에 완벽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강태훈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네, 팀장님.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강태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는 어디서 구한 거지? 한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열심히 찾아보면 있습니다. 정보는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강태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지수를 노려보다가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좋아, 내일 임원회의에서 이 보고서로 발표해. 직접. 한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정이었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중요한 발표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임원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고위 임원들이 참석했고 심지어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부사장까지 자리했어요. 강태훈은 한지수에게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돼? 이 자리에서 실수하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한지수는 차분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그녀는 놀라운 자신감으로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어요. 철저한 시장 분석, 경쟁사 동향, 그리고 세밀한 진출 전략까지. 한지수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한지수가 발표를 마치며 물었습니다. 부사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분석이군요. 특히 동남아 시장의 소비자 성향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합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하셨죠? 한지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여러 공개 자료를 크로스 체크하고 업계 보고서들을 종합해서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더군요. 부사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앞으로도 이런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강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계획은 한지수를 망신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녀가 빛을 발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부사장이 한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씨,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회의실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강태호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어요. 대화를 엿들을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한지수가 회의실을 나오자 강태훈이 바로 다가섰습니다. 무슨 이야기했어? 업무 관련 대화였습니다. 한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강태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수상해. 내가 어떻게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었는지. 그때 사무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니터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박도윤이 급하게 달려와 강태훈과 한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 인트라넷에 중요한 공지가 올라왔어요. 다음 주부터 해외 시장 개척 특별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대요. 그리고 한지수 씨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임명됐습니다. 강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불가능해. 신입이 어떻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 있어? 한지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부사장과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컴퓨터로 가서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이름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중요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프로젝트가 회사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지수 씨. 박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강태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분명히 무슨 뒷배경이 있을 거야. 그는 한지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체가 뭐야? 정말로 내가 소문대로. 강태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승우 회장이 직접 마케팅팀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70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했어요. 한승우 회장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한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지수는 담담하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승우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케팅팀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보러 왔네. 요즘 들어 흥미로운 보고서들이 올라오길래. 그의 시선이 한지수에게 머물렀지만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강태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팀장이죠? 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강태훈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최근 보고서들을 보니 팀 내에 상당한 인재가 있는 것 같던데. 모두의 시선이 한지수에게 향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무실을 지배했어요. 한승우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가 나간 뒤 사무실은 더욱 큰 혼란에 빠졌어요. 한승우 회장의 방문 이후 한지수를 향한 회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창업주의 손녀로 확신하는 듯 했어요. 동료들은 갑자기 친절해졌고 심지어 강태훈조차도 노골적인 적대감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수는 이런 변화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원했던 건 신분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지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회의를 주재했어요. 강태훈도 팀장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그의 태도는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협조적이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적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한지수의 주장은 논리적이었고 데이터에 기반했지만 강태훈은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두 사람의 의견 충돌에 팀원들은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지수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강태훈이 다가왔어요. 잘했어, 한 매니저. 그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창업주의 손녀답게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는군. 한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님, 제 신분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회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실력 때문이라고 믿어? 한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발표와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지수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이 프로젝트는 내가 지켜볼 거야.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넌 끝이야. 한지수는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팀장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결국 강태훈은 한지수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한지수의 전략을 비판하며 자신만의 접근법을 고집했어요. 그리고 한지수의 과거 실적을 왜곡해 그녀가 경험 부족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수는 강태훈의 계략에 맞서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녀는 강태훈이 과거에 했던 모든 의사결정과 실적 조작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그녀는 이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강태훈 팀장이 지난 3년간 보고한 실적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팀장님이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발표한 사례들입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강태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정해. 그녀는 창업주의 손녀야. 그때 한승우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손녀를 이렇게 대했단 말인가? 일주일 후 강태훈은 해임되었고 한지수는 동남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혁신 전략팀의 책임자로 승진했어요. 한지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회사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 회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한지수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불공정함에 맞서고 계신가요? 한지수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극복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